자, 존속살인책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혼외자의 출생자. 제가 말씀드렸죠. 생부는 인지했을 때만 법률상의 직계에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안 하면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 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 전에 살해하면 보통이 되고 인지 후에 살해했을 때 존속이 됩니다. 일단 끊고요. 그리고 생모는 뭐라 했습니까? 생모는 인지 여부 떠나서 무조건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의 존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모를 죽여버리면 존속살인죄가 됩니다. 자,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생모 동그라미. 그쵸? 혼외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했을 때 존속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되어 호족부에 등재됩니다. 등재가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인지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볼까요? 등재가 되었을 때 법률상의 직계, 존속, 비속, 그쵸? 직계, 존속, 비속, 존비속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이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똑같죠? 무효중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되었다면, 등재되면 어떤 효과? 인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례입니다. 됐고요. 자, 그 밑에 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까요? 자, 올라가서 입양 봅니다. 입양. 자, 입양 같은 경우에 양부모는 양자에 대해서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 됩니다. 자, 실부모 어떨까? 실부모. 자, 실부모도 직계 존속이 됩니다. 과거의 판례입니다. 판례가 있긴 한데 이 과거의 판례입니다. 과거 판례이기 때문에 자, 밑에 각주 써놨습니다. 자, 민법이 개정됩니다. 2012년도에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실부모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소멸됩니다. 민법의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개정된 민법에 의해서 판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 공부할 거는 과거 판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판례의 근거에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 판례부터 볼까요? 자, 입양됐습니다. 입양됐다라고 했을 때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직계 존비속이 되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된다는 과거 판례죠.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업등이 사건인데 자, 보겠습니다. 을려는 문전에 버려진 영아갑을 주워다 기르고 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는데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그 성년이 된 갑은 을려를 살해했다. 무슨 죄가 될 거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입양 요건이 뭔가요? 입양 요건. 입양 요건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형식적 요건. 두 번째가 실질적 요건입니다. 자, 형식적 요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땡땡. 입양신고지. 입양신고를 해야 돼요.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응? 입양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무슨 뜻이에요? 자, 봐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나?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자, 여기 갑의 집이 있어요. 자, 여기 을의 집이 있어요. 자, 갑의 집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기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 보내요. 다른 나라로. 그쵸? 또는 여러분 뭐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승진하시는 분들은 알지. 옛날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귀해한 집들 있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처가 아들을 못 낳아. 딸만 낳는 거야. 근데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몇 명 있어. 그래서 그 집 아이를 큰 집으로 입양 보내. 지금 그게 누구야? 그게 저 LG 아니야, LG. LG. 그 LG 지금 회장이 그 작은 집 자식이잖아. 그쵸?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뭐 딸 자식 구별 없이 기르지만 옛날에는 아들 우선시 했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큰 집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쨌든 갑의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을의 집으로 입양 보냅니다. 입양 보낼 때 제가 뭐라 그랬어? 방금 말씀드렸잖아. 이 갑의 집과 을의 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양가 집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부부가 있다면 이 을의 집에도 부부가 있겠지? 그럼 부부가 공동으로 이 입양의 합의를 해서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호적에 옮겼을 때 이 적법하게 입양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을의 집에서 이 남의 집에서 데려온 자식을 자기 호적에 올리는 입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입양은 적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입양 신고를 안 했다는 거지. 그쵸? 입양 신고를 안 했다. 입양 합의 있었나? 문전에 버려진 아이라 했기 때문에 입양의 합의도 없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실질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죠. 자, 판결유지 보시면 피살자가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길렀다. 출생신고를 했다. 그래서 입양 요건 밑줄 그으시고 X. 못 갖췄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요 판례도 한번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쌍방 명의로 입양 신고를 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부부가 있고 여기도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끼리 전부 다 공동의사로, 그렇지? 공동의사로 이렇게 입양을 해오는 것이지 혼자만의 의사로, 즉 혼자만의 의사란 말은 뭐죠? 부부 몰래, 다른 일방 몰래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야. 그리고 쌍방 명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뭐다? 입양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 입양은 무효로 보는 거야. 무효. 즉 여기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로 본다. 근데 무효로 보는데요. 여기서 부부 공동 입양의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즉 처가 나중에 그걸 알고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출생자 친손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입양의 요건, 실질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즉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 요건, 즉 입양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판례가. 그래서 약간의 형식의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일방이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양 요건을 갖춘다. 그래서 결국 뭐로 본다? 존속살인죄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출이 한번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 갑남은 을려와 정교를 맺어 출산하였다. 처 몰래, 그쵸? 혼인증의 자식으로 옮겼다. 이때 살해했다 하더라도 존속이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 보세요. 자, 요 판례가 조금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을려는 남편과 공동으로, 괜찮네요. 공동으로 입양했기 때문에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 그쵸? 자, 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양자로
양자 신고를 한 게, 입양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해 왔는데 이 아이가 커서 결국 을려를 살해합니다. 자, 존속일까요? 보통살인죄가 될까요? 적어볼까요? 자, 입양 신고라 그랬습니다. 입양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를 해야 되고 플러스 실질적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자, 실질적 요건은 입양 합의가 존재를 해야 된다 했고, 그리고 형식 요건은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을려는 남편과 공동으로 입양 의사로 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입양의 합의는 갖춰졌죠? 갖춰졌습니다. 근데 분명 형식 요건으로서는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입양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야?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내 친생자야? 내가 낳은 자식이야?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내 친생자가 아닌데 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냐고요?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민법에 보면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 다른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을 하면 이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민법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불러. 민법 총칙에 나와요. 즉,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적어도 이 을려가 남편과 공동으로 이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내 호적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친생자는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의사 표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친생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양신고로 전환시켜준다고, 입양신고로 유효하게 전환시켜준다고,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신고는 비록 하지 않았지만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입양신고로 전환시켜준다고. 결국 그래서 입양 합의도 존재했고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전환시켜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이 판례도 보면 지금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 했잖아요. 이건 무효라니까. 내 친생자가 아닌데. 근데 적어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본다? 이거를 입양신고로 본단 말이에요. 입양신고로 전환시켜준다고, 유효하게. 그리고 여기도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입양의 실질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와서 여기도 보시면 판결로지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건 무효지만, 그렇죠? 이건 무효지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준다. 무효행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해서 그래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이것은 무효지만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춰주기 때문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존속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꺽쇠 1번도 2번 나왔고 꺽쇠 2번도 나왔고. 자, 주관적 요건입니다.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색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총론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고, 이 총론 교재에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무차별 형포를 부렸다라고 했을 때 세모쳐 볼게요. 파란색으로. 이것은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의사가 없죠. 인식은 했습니다. 인식은 했는데 실현 의사가 없는 거죠. 이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건데 실현 의사가 없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의사가 없다. 이 의사가 실현 의사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꺽쇠 2번. 보통살인죄 의사로 존속살인죄 결과를 발생했을 때 15조 1항이 적용되죠.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되는 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요 밑에 보시면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죠. 15조 1항 때문에 보통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자, 됐네요.